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회피형에 대한 편견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보통 회피형은 나쁜 사람들이고 믿고 걸러야 하고 사랑을 이용하며 등등 회피형과의 연애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이런 편견을 많이 공유하시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본인이 지금은 연애를 하고 싶지 않고 회피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틀렸는지 팩트로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처럼 사실은 잘못된 연애 상식에 대해서 바로잡는 영상이 이번 자연인 특집입니다. 자연인은 연애 유지 그리고 재회를 잘 못하는 유형이라고 제가 이번 특집 처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자가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리스트도 공유를 해드렸어요. 연애도 알아야 똑똑하게 하는 건데 모른 채로 그저 자연스럽게 연애하는 분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스럽게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 상대도 상처받고 상대가 상처받아서 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나도 상처받고 서로 상처받고 밑바닥을 보다 보니 설렐 수도 없고 잘해줄 수도 없어서 이별을 하게 되고 또 이별하니까 상처받고 재회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억지로 붙잡으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연인이고요. 연애 자격, 연자TV 구독자분들처럼 매너 있는 연애, 상대가 날 아깝게 여기도록 만드는 연애, 오래가고 단단한 관계,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재회 대상에게 다시 다가가 진짜 재회를 하는 연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자연인과 반대 개념인 연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가 체크리스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연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가짜 자존감과 그 가짜 자존감이 왜 생기는지, 왜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내 연애를 망치는지,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별 후 자연인들이 해주는 조언이 어떻게 내 재회를 망칠 수 있는지, 네 번째 영상에서는 마음이 떠난 사람은 마음이 거기까지였다 라고 생각하는 게 왜 잘못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팩폭이 너무 아프지만 인정하는 부분이고 영상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자연인 상태에 머무르고 싶은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오늘은 회피형, 애착유형에 대한 편견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우선 회피형이란 애착유형 중 한 가지예요. 애착유형 이론은 사실 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어릴 때 형성됐던 애착유형은 앞으로 살아가면서의 대인관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사람이 관계를 인식하는 관점이 애착유형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착유형은 어릴 때 한번 형성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변하기도 해요. 변하기도 하고 지금 연애 자격 같은 경우는 연애와 재회 상담에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기존 애착유형을 좀 더 저희한테 맞게 좀 더 연애 상담, 재회 상담에 맞게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존 애착유형처럼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회피형, 불안형, 안정형, 공포회피형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단 안정형은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극불안유형, 극회피유형을 추가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애착유형 이론 쪽이랑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에서 불안형, 회피형에 대한 관점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불안형, 회피형 중에서도 회피형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는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회피형을 믿고 걸러야 된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짜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요즘 MBTI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은 어떤 MBTI 유형이신가요? 16가지 유형이 고루고루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유형을 보자면, 그런데 사실 이 MBTI의 16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특정 유형의 사람은 나쁘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착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서로 관점이 달랐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대화가 안 통해요. 여러분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우화 기억하시죠? 그걸 보면 서로 만지고 있는 코끼리의 신체 부위가 다르니까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점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화가 안 통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특히 연애라는 거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관계인 거잖아요. 좀 더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연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생각이 똑같을 거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동일시 욕구라는 게 작용이 되는데 불안형이랑 회피형이 보통 커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너가 이걸 똑같이 나랑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서 내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 관계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사랑하는 게 옳으냐라는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즉 연애 스타일이겠죠? 연애 스타일이 달랐을 때 사실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주장할 텐데 너는 왜 이렇게 주장하지? 이게 납득이 안 가면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관점이 다른 거라고 하면 내가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불안형은 회피형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선은 불안형은 연애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순위예요. 연애에 목숨 거는 타입인 거죠. 굉장히 로맨틱한 분들이에요, 불안형 분들은. 그리고 불안형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회피형 분들한테는 연애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불안형이 봤을 때는 나는 네가 1순위인데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넌데 그런데 너에게 있어서는 나는 그 우선순위에서 꽤 밀려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불안형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속상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피형이 원래 그런 유형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존중을 해주는 것도 사실 사랑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불안형과 회피형의 차이는 불안형 분들은 남에게 기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의지를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고 회피형 분들은 좀 불안형 입장에서 봤을 땐 놀랍게도 남에게 왜 기대는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유형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연인에게 기대지 않고요. 그리고 연인이 본인에게 너무 기대면 또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잘.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1순위인 불안형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안 사랑하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안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연애를 하는 척을 하면서 나한테 상처를 입힌다. 그러면 연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불안형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나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진짜. 진짜 분노할 수 있고, 그리고 아, 나쁜 사람이다. 거의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싶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문제가 있어요. 불안형 분들 입장에서 회피형을 적으로 두는 건 사실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불안형 분들이랑 회피형 분들이 커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불안형 분들이 회피형 분들을 적으로 돌린다는 건 내 연애 대상을 상당히 많이 배제를 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연애를 할 만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랑 연애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요. 특히 불안형 분들은 연애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인데 연애할 대상을 그렇게 많이 없애버리면 좀 연애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너무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불안형 분들이 회피형 분들 만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불안형이 본인들 특성상 회피형 분들한테 많이 끌려요. 그래서 보통 불안형 분들이 설레서 연애를 시작을 하면 그 상대분들이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회피형 분들은 불안형 분들이 봤을 때 좀 굉장히 주체적으로 보이고 되게 독립적으로 보이고 자기 인생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고 좀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불안형 분들 입장에선 좀 그 모습을 많이 선망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피형 분들이 무리에 있으면은 이 회피형 분들이 불안형 분들이 봤을 때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혹은 불안형 분들이 이전 연애로 상처를 받고 연애를 안 하고 싶어졌을 때 그때 되게 방어적이 되는데 그때 또 다가와서 되게 살랑살랑 잘 해주시는 분들이 또 회피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꽁꽁 얼어있는 불안형 분들의 마음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또 회피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형 분들이 회피형을 아예 내 연애에서 배제를 해버리겠다고 하면 뭐 사실 같은 불안형끼리 만나면 연애를 할 때 뭐 연락 문제나 표현 문제나 혹은 뭐 서로 1순위로 여겨주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잘 맞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막상 불안형끼리 연애를 잘 안 하세요. 보통 불안형 분들끼리 연애를 하는 커플을 보면 클럽에서 서로의 겉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귀거나 혹은 뭐 친구 사이, 뭐 동아리, 뭐 회사 이런 곳처럼 좀 오래 두고 만나면서 그 사람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에서 좀 오래도록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을 느끼고 정이 들어서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즉 불안형들끼리는 좀 설레지 않아요. 클럽에서야 그냥 딱 뭐 얼굴이랑 입은 옷이랑 뭐 이런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유형 상관없이 뭐 사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뭐 소개팅이다. 여러분들이 보통 클럽보다는 소개팅으로 많이 만나시니까 소개팅이다라고 하면은 소개팅에서는 이 사람이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순 없지만 감으로 끌린다 안 끌린다 수준의 구분은 하세요. 그러면은 불안형이 사실 거르는 건 불안형이에요. 불안형 분들은 솔직히 본인들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팩폭해서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구질구질한 나 같은 사람 같으면 안 만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꾸 회피형을 만나시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형을 만나실 거면 사실 좀 설레는 연애는 포기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안형을 발견을 했으면 그 사람이랑 내가 정들고 연애 감정을 느껴서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랑 사귀었을 땐 잘 맞을지언정 설레지 않을 거거든요. 설레지 않는 연애를 시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불안형과의 연애를 하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되게 로맨틱하신 분들이라 불안형 분들은 아무래도 회피형을 만나는 걸 포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그냥 내가 회피형을 잘 이해를 하는 것밖에 없기는 해요. 내가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그래서 어쨌거나 불안형의 회피형 분들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거는 좀 좋은 행동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행동을 하는 거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선생님 저는 연애의 선택의 폭이 좁아져도 괜찮으니까 회피형은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저는 회피형 안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기는 해요. 그것도 존중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회피형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하나 더 짚어드리자고 하면 또 이런 편견이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별하시고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상담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애착 유형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본인은 무슨 유형 같냐고 여쭤보면은 이제 거의 약간 이제 재회보다는 거의 좀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본인이 회피형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가 봤을 땐 분명히 불안형인데 근데 이제 본인들은 본인들이 회피형 같다고 주장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본인을 회피형이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자기는 이제 연애를 안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피형 같대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팩트를 알려드리자면 불안형도 연애를 피해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회피형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회피라는 글자에 여러분이 꽂히신 것 같아요. 연애를 회피를 한다고 회피가 아니고 불안형이랑 회피형은 분명히 그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회피형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은 회피형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회피라는 글자에 꽂혀서 내가 연애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본인은 회피형이라고 진단을 하시면 틀려요. 그러면은 내가 연애를 피하고 있으면은 이건 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는요, 상처받기 싫어서 연애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피형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회피형 분들은 상처받기 싫으니까 연애를 피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회피형 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회피를 한다면 그 이유는 상대분의 감정을 받아주는 게 내가 서투르기 때문에 그걸 되게 힘들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회피형이 애초에 좀 관계에 있어서 서투른 행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서운함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솔직히 보면 회피형이 상대가 서운할 만한 행동을 많이 하긴 해요. 그거는 회피형의 단점이긴 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회피형한테 많은 분들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서운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문제는 회피형 분들은 그 서운함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분들도 배우시면 서운함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본인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좀 그런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다. 혹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기 어려워하는 일은 귀찮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귀찮다라고 느끼고 피하는 거인 거지 이분들이 결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피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피형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처를 줄까봐 피할 수는 있거든요.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최소한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문제는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좀 서운할 만한 행동들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들의 단점인 거고 근데 본인들의 마음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아 해요. 되도록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연애를 회피한다고 하면 상처를 줄까봐 피할 수는 있는데 본인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피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회피형이랑 대화를 해보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진짜 이분들은 상처받을까봐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힘들어하면서 연애를 피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또 이런 아픔을 겪을까봐 또 이렇게 힘든 연애를 할까봐 또 내가 연애를 하다가 상처받을까봐 연애를 피하고 계신 거다라고 하시면 본인은 불안형이라고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제 불안형이랑 회피형을 좀 혼합한 것 같은 존재인 공포 회피형이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불안형이랑 회피형을 단순히 섞었다고 말하기에는 되게 복잡한 유형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뭐 공포 회피형인지 본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애자격 유튜브에서 공포 회피로 검색하시면 또 영상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거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불안형과 회피형으로 양분을 한다고 하면 상처받을까봐 연애를 피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회피형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회피형에 대한 정말 많이들 생각하시는 편견 중에 2개를 다뤘어요. 하나는 회피형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고 걸러야 한다. 이게 편견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연애를 상처받을까봐 피하고 싶은데 저는 회피형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최소한 회피형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가지 편견 짚어드렸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는 회피형은 믿고 걸러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시면 한마디씩 옳은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에서 지인이 그렇게 말을 하든 혹은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보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니까 사람들이 옳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회피형 분들이 그런 글을 보고 혹은 지인들이 회피형 욕을 하는 걸 듣고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회피형 분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회피형 분들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상처가 서로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라면 이건 서로 비난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서로를 이해를 하는 거 아닐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애착 유형 이야기 드렸고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유형 얘기는 항상 다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착 유형 세미나를 코로나 이전엔 되게 그래도 뭘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은데 보통 3시간 하거든요. 근데 3시간을 해도 사람들이 되게 부족해 해요. 저도 설명드릴 게 되게 많고 하나 이제 주의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를 진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단은 영상을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좀 유형 얘기 들으니까 재밌는데 나는 어떤 유형인지 궁금하다 이런 진단을 받고 싶다 라는 분들 혹은 이별을 했는데 내가 재회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재회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갑니다. 보시고 이제 진단지 어떻게 제출하는지, 카톡 어떻게 주시는지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의 연애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서로 성향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 부분에서 서로 어떻게 상처를 받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별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릴게요.